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오래가는 연애 조건 톱 10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떤 커플이 오래갈까? 오랜 기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죠. 2010년 하버포드 대학 벤자민 르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흥미로운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건 바로 오래가는 연애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들을 모아서 한 번에 분석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인 논문 총 137편, 전체 실험 참가자 수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벤자민 르 교수는 모든 연구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오래가는 연애에 꼭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요소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래가는 연애의 조건 톱 10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래가는 연애의 조건 톱 10. 1위, 콩깍지. 흔히 사람들은 연애 초반이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콩깍지는 함께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처럼 강력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연인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벤자민 르 교수는 콩깍지의 강도야말로 오래가는 연애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2위, 관계에 대한 의지. 커미트먼트란 관계에 대한 의지 또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것이 높은 커플들은 그만큼 연인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관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운다는 뜻이에요. 연애가 오래 가려면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네요. 3위, 사랑. 이건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현재 연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오래가는 연애를 결정하는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였어요. 바로 앞에서 살펴본 관계에 대한 의지가 2위라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흔히 사람들은 사랑만 있으면 연애가 오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4위, 일체감. 일체감이란 심적으로 두 사람이 얼마나 자신들을 하나로 느끼는지 나타내는 척도예요. 연인들은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습관부터 취향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비슷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점점 상대방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심리학에서 이것을 일체감이라고 불러요. 연구에 따르면 일체감이 높은 커플들은 서로를 더 잘 도와주고 연인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희생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더 오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애인이 업무나 공부 때문에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사소한 일상 속에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서 일체감을 키워가 보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연인과 오래도록 행복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5위, 신뢰. 연인 사이에 신뢰가 중요하단 말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네요. 오래가는 연애의 조건 5위에는 연인에 대한 신뢰가 차지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 대한 신뢰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평소 솔직한 의사소통을 통해 꾸준히 높은 신뢰를 유지해 나간다면 연애를 오래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6위, 관계 만족도. 말 그대로 두 사람이 현재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면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째서 6위밖에 안 되는 거냐고요? 벤자민 르 교수의 말에 의하면 관계 만족도는 앞서 살펴본 다른 조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연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랍니다. 7위, 주위 사람들. 조금 의아하셨나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벤자민 르 교수도 이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해요. 이 결과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앞서 살펴본 관계 만족도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는 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장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반대하는 일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8위, 갈등.
팔이긴 하지만 치료하는 중요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소 자주 싸우는 커플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별 확률이 높은 건 아니라고 해요. 오래가는 연애에서 중요한 건 싸움 자체보다는 어떻게 싸우냐 또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제가 알려드린 갈등에 관한 영상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9위, 자존감.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잘 하려면 우선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개인의 자존감은 연애를 잘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인 관계는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아서 연애가 오래가는 게 아니라 연애가 오래가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10위, 성격. 성격 나쁜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격도 연애를 잘하는 것과 큰 상관이 없다고 해요. 물론 두 사람 성격의 조합이라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특정한 성격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성격 때문에 연애를 못한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연애하려면 성격부터 고치라는 친구의 말은 무시해도 되겠네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오래가는 연애의 중요한 조건들은 대부분 두 사람의 노력이나 케미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조건들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죠. 연구를 이끈 벤자민 르 교수는 성공적인 연애를 만드는 건 개인의 특성이 아닌 관계의 특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연애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연애는 성격 좋은 사람끼리 만났다고 자존감 높은 사람끼리 만났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두 사람이 평소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애가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랑에 빠지면 또는 이상형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래가는 연애 조건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연애는 두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이뤄가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연애에 대한 관점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래가는 연애의 조건 톱10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콩깍지. 두 번째, 관계에 대한 의지.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일체감. 다섯 번째, 신뢰. 여섯 번째, 관계 만족도. 일곱 번째, 주변 사람들. 여덟 번째, 갈등. 아홉 번째, 자존감. 열 번째, 성격.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